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허물면서 크게 흔들렸죠. 특히 글로벌 기술주 약세와 AI 가열 경계감이 더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칩 수출 제한 발언이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면서 이렇게 좀 강한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봤을 때는 그냥 간단히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게 수급 흐름이 이렇게 나왔죠. 다만 신고가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끝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밀린 다음에 이렇게 좀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재차 또 회복하면서 신고가 흐름이 전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강하게 민다 하더라도 어차피 회복해 줍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하방 압력이 강한 종목들 보면 특히 현재는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는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주 이 두 가지만 보셔도 크게 문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판단했을 때 원전, 로봇, 반도체 3인방이 제일 강한 섹터잖아요. 특히 로봇주는 내년 1월까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로봇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잡질 못했잖아요. 밀리는 게 두려워서. 근데 드디어 이젠 조정이 강하게 나온 거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금일도 바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까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매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고 보여지지만 제 경험상 금일 증시 흐름이 여하튼 우회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밀릴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밀리다가도 밑골이 달려서 회복하는 흐름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골이 달고 올리면 어쩔 수 없지만 장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방 흐름이 나오면서 음봉만이 나왔으면 1차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이죠. 저는 한 3분할로 계산해가지고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또 밀려. 그럼 또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이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고가 또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시적으로 민 거고 끝난다고 한다면 신고가 나온 다음에 끝내겠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물론 끝내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방 압력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빠르게 나왔으니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니 주의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하시는. 근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의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로봇주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라캐스트 탄력 좋게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밀만큼 다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적으로 이렇게 밀고 내일 또 한 번 더 민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정말 우상향이 나올 때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한가 나온 다음에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만약에 그 로봇주들 있잖아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 로보스타라든지 대표적으로 미친듯이 시세가 나오는 애들 보면 로보스타나 노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노보스타나 노보티즈가 더 강해 갈 수 있어도 얘네들 너무 많이 갔잖아요. 부담스럽단 말이죠. 물론 한라캐스트도 많이 간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전에 뭐라고 했나요? 2만원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빠진 종목들 봤을 때는 거의 다 맥점이에요. 반등 흐름이 금이라도 밑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쓴 사람만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신고가 나오니까 욕심부려서 신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못 버티고 금이 손절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 나올 때 몰라요. 계속 나올 줄 알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조정이 나오면서 가는 거거든요. 항상. 무조건 계속 상승이 나온다는 건 없어요.
그 코스닥만 보더라도 21선, 요 근래 21선 깨트린 적은 없어요. 깨지다가도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이었고, 한 번에 빼기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금일 하루 조정 나오고, 내일부터도 양보름 나오면서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갈 확률도 매우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일부터는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금일부터는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추가 하락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와서 또 민다 하더라도 글쎄요. 더 밀 수 있는 구간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태 61선, 요 근래 이젠 4월 이후부터 정별 형태로 순환된 이후에 61선 깨트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61선 깨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21선 라인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정말 맘 놓고 민다 하더라도 저는 61선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유지시키고 다시 또 우상향 흐름 나오면서 신고가 향해서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 제가 그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면 이게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빛레이저도 후성 이런 종목들. 근데 후성 크게 밀린 건 아니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전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빛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오히려 좋은 매수기회라고 보는 게 하방으로 세게 빠질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애초에. 그래서 저는 사실 전일 긴미꼬리 달면서 신고가도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렉스트레이드에서 이미 신고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신고가 나왔으면 이거 한 번 더 밀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 압력으로 해서 밀리더라고. 근데 한빛레이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7, 8% 밀렸잖아요. 같은 주도주라고 하면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죄다 또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 신고가, 대장고에 실린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앞전고점 뚫려고 했으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 재차 조정을 또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거래량이 밋밋한 상태에서 뺀 거잖아요. 지금 손절한 사람들은 기관 외인이 아니에요. 겁먹고 신용 쓴 사람들이죠. 여기서 따라붙다가 이 부분에서 이젠 매수를 했는데, 겁먹고 손절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밑밥은 기관 외인들이 깔아준 거고, 어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관 외인 세력들이 깔아준 거죠. 의도적으로 시초가만 이렇게 약하게 한 다음에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매도 하니까 빨리 탈출해야지 하면서 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살짝 내일 살짝 회복하는 흐름이 서서히 좀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앞전고점 돌파는 나오는 격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신고가를 대량거래량 실려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민다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으로 세게 뺄 자리가 없어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추천드린 다음에도 거의 15% 이상 간 다음에 또 조정 나온 거죠.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뒤에. 그래서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좋은 조정이에요. 5일선 깨트리긴 했지만 이건 시장에 의해서 지금 일시로 밀리는 거고, 혹시라도 내일 추가락이 나오면서 또 21선 부분까지 민다, 그럼 이런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재차 장대한봉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종목들 흐름을 보면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흐름상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다 비스무리하거든요. 다 7% 이하로 다 밀린 부분이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요. 저 같으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밀렸잖아요. 내일까지 일단은 종가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밑꼬리 길게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관심 끄는 거고, 끝날 때까지 음봉으로 계속 닿으면 내일 추가락이 혹시라도 나와서 시작을 한다, 그럼 매수하는 거죠. 어차피 양봉 들고 신고가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모양 잡고 재차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다 그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까지 다 밀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어제 제가 한미반도체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한미반도체가 정말 뭐 매수하고 싶은 6구가 강한 구간입니다. 왜냐면 전달 이제 월봉을 봤을 때 10월달이 장대 한번 신고가 다니 장대 한번 단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밀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밑꼬리 다닌 형태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에 잡으신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죠.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가 기대 수익률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거 금일 밑꼬리 달고 양봉흐름 달면 정말 좀 어메이징한 거고, 만약에 음봉 모양으로 떴다 그러면 이건 개파락으로 일단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 바로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살짝 민 다음에, 왜냐면 보통 개파락 나오면 추가락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건 다음에 뭐 목요일날부터 이젠 금일까지 조정 나오고, 죄송합니다. 금일까지는 이제 내일까지 목요일날까지는 조정 나오고 금요일날부터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장세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지수의 흐름에 못 버티고 그냥 죄다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오리엔탈 전공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저점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금일 이탈한다면, 만약에 이탈한 다음에 뭐 내일 추가적으로 또 하락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기다가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패턴이 너무 많아. 세비캠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세비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시세가 들어오면서 신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지수를 이용해서 어쨌든 사람의 심리를 그만큼 잘 안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정말로 빠지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섹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금이 이렇게 빠졌다? 금일 거의 뭐 1500, 1600 종목 정도가 빠지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90%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90% 이상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비슷해요, 시장은. 그래서 야, 이거는 금일 만약에 매수 시작한다면 손해볼 일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흐름상. 이거 빠지지 않아야 될 종목도 빠졌어.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 뺄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또 뺐잖아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빠질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면 담는 겁니다. 재밌네. 코칩도 마찬가지고, 코칩은 제가 전일 추천드렸고 AI 관련된 종목들이죠, 어째 보면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뺄 자리가 아니죠. 근데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뺀 거라서. 왜냐면 거래량 보세요. 매수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외에 이렇게 밀려도 거래량이 실리질 않잖아요. 이건 그냥 세력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 개인들 손절을 받기 위해서 입만 벌리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밀렸을 때 뭐다?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셔서 모아나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더 밀 자리도 없는데 사실 밀어버렸단 말이지. 그럼 금일 진짜 이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장대몽 달려가지고 마이너스 8% 정도 밀어버렸다, 그러면 10월달에 상승 나온 부분을 다 반납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9월달, 어쩌면 9월달에 상승 추세에서 맞물려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뭐 금일 뭐 마이너스 정말 뭐 8, 7, 8, 9, 10%까지 민다. 그러면 무조건 뭐 담아야죠. 무조건 담아야 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과거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진 경우도 있긴 한데, 빠지면 여하튼간에 또 강하게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었으니까. 다만 항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장중에 잡지 마시고, 장중엔 잡지 마요. 장중엔 잡지 마요. 그냥 장 마감쯤 한 3시 정도 추매하신다면 3시 정도에 추매하시고, 다음날 또 추가락 나왔을 때를 또 지켜보신 다음에, 다음날부터는 그냥 장 초반에 밀렸을 때부터는 그냥 추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일은 일단은 하방 압력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후에 하방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금일은 장중에 잡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장 초반 중반까지는 잡는 게 아닙니다. 장 후반에 그거 확인하고 그냥 잡는 게 더 이득이에요. 뭐 도중에 밑골이 길게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먹을 복이 없구나 하고 그냥 단념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끝까지 장 마감 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밀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셔라. 지켜보시고 장 마감 때 좀 담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뭐 원전도 있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조선 섹터, 그 다음에 또 뭐 로봇주, 이렇게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로봇주가 여하튼 1등 섹터잖아요. 맞죠?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로봇 섹터를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 뭐 한라캐스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매로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큰 수익을 또 드렸고, 지금은 또 눌림 구간에서 굉장히 또 좋은 구간으로 어쩌면 좋은 매수 구간까지 밀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들 어째 보면은 그런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돼요. 내 종목을 일단은 만약에 혹시라도 한라캐스트가 뭐 더 밀렸다, 내일까지 지켜본 다음에 더 밀렸다,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손절한 다음에 교체하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노브주가 탄력있게 움직일 확률이 크거든요. 어느 섹터가 더 탄력있게 움직일까? 전체적으로 다 반등으로 나오는데 어느 종목이 더 회복이 빠를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금일은 일단은 한라캐스트 좀 끝까지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금일은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도 고점이 아니라고 좀 봐요. 재차 밀리다가도 회복해주는 흐름이어서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포심을 느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다 밀렸잖아요. 현재 맞죠? 다 밀린 상황인데 다른 종목도 안 밀렸으려나. 지금 보면 뭐 90%가 뭐야? 거의 한 95% 정도의 종목들이 다 밀린 상황이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뭐 하락을 이렇게 보면 죄다 뭐 미친 듯이 하방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수두룩하죠. 10% 이하인 종목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밀리는 것은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공포심을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던던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오히려 저는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긴 해요. 어차피 조정 나온 게 훤히 보이는데 못할 따라부터 금일하고 내일 정도 추가 분할해서 이렇게 조정 났을 때 분할해서 담아서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항시 제가 뭐 강조드리지만 로봇줄 1순위를 보세요. 무조건 뭐 반도체 뭐 다른 뭐 원전 뭐 이런 섹터 아니야. 무조건 로봇 관련주 1순위로 좀 보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이드카 걸렸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반등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황당한 장세이긴 한데 여하튼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중소형주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중소형주라면 차분히 홀딩 하셔도 무리는 없는 장세예요. 아셨죠? 여튼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